국제 이슈가 가까워진 시간,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이승원입니다. 국제뉴스의 깊이를 더한 월드시사 W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은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알파고 신하씨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벨라코프 일리아 수원대 외국어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류한수 상명대 역사 콘텐츠학과 교수님도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번 주 주목할 국제 뉴스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محکمی دریافت کنند میفهمند که اشتباه کردند و این بار همین اشتباه رو تکرار کردند. And it is important that all parties take steps over the coming days to refrain from escalation and calm tensions. 방글라데시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셰이크 하시나 총리가 전격 사퇴했습니다. 수도 다카의 주요 교차로. 대학생들이 경찰을 대신해 교통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셰이크 하시나 총리가 사임을 발표하고 해외로 도피하면서 의회가 해산된 지 하루 만입니다. 혼란한 정국을 수습할 과도 정부의 수장도 결정됐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하시나 총리를 비판해온 무함마드 유누스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시나 총리가 돌연 사임한 건 군부가 시위대 유혈 진압을 거부하면서 항명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치다 시니치 일본은행 부총재가 금융자본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분간은 현 수준에서 금융 완화를 계속해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그는 지난달 31일 일본은행이 단기 정책 금리를 0.25% 정도로 인상한 것과 관련해서는 엔저로 수입 물가가 상승세로 변하는 것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주가 급변동과 관련해선 미국 경제는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고 일본 기업 수익력도 강화됐다며 최근의 증시 반응은 과도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자신의 러닝메이트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선택했습니다. 해리스의 선택은 지지층을 결집하고 트럼프 진영을 공격적으로 몰아붙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I couldn't be prouder to be on this ticket and to help Vice President Harris become what we all know is very, very good for us to think about.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월즈는 미국 중서부 출신이기 때문에 민주당 취약 지역인 내륙을 공략할 수 있는 카드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한 주도 조용히 지나가지 않는 미국 대선 뉴스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이 자신의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로 팀 월즈 주지사를 지명했습니다. 이분이 좀 독특하다고 하는데 먼저 알파고 기자님, 이분이 어떤 분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번에 사진 보시면 나이가 좀 약간 있으시다는 거 이제 티가 나실 거고요. 일단은 미네소타로부터 한 6선 정도 하셨거든요. 네. 6선이면 좀 하원 의원? 네, 하원 의원. 6선이면 좀 약간 정치 원로로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2019년부터는 미네소타 주지사로 이제 계신 분이고요. 네. 이분이 좀 약간 귀여워요. 공화당 측에서는 이제 애완동물들을 경향하는 발언들이 나오잖아요. 애완동물도 지금 있으신 분이고, 네. 그래서 이분이 it's weird 이렇게 해가지고 네. 지금 그거는 이제 민주당에서 모토가 됐어요. weird. These guys are creepy and yes, just weird as hell. That's what you see. That's what you see. 그래서 이분이 지금 우리가 항상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대통령은 이제 유색 인종에다가 여성분인데 그럼 무조건 이건 뒷받침되는 거는 백인으로 나와야 되는데 살짝 좀 나이가 어린 백인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나이가 많으신 백인으로 갈 것인지 물음표였는데 네. 결론적으로 선택이 이렇게 된 거고요. 이제 민주당이 보여주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다 트럼프가 아니에요. 이렇게 귀여운 나이가 많으신 백인들도 있다. 그리고 정치를 잘하고 있고 그리고 동시에 이분이 교사예요. 미국의 내세들을 키워줬던 사람이에요. 아시다시피 민주당에서 부통령은 주로 항상 이렇게 로스쿨 출신 뭐 변호사로 붙었잖아요. 이 트럼프가 자꾸 이제 서민들의 마음을 자극하려고 하잖아요. 이분이 바로 서민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벤스가 가지고 왔던 그 장점을 또 이렇게 쟁탈할 수 있는 존재감만으로도 비판할 수 있는 하나의 아이코닉한 정치인이에요. 미네소타 주지사잖아요.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사실. 60 정도. 60살입니다. 네, 네. 60살이고 트럼프 바이든 구도보다는 훨씬 지금 젊은 쪽으로 땡겨왔죠. 이제 그 주방위군이라 그러죠. 이제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또 직업 군인이 아니지도 않은 이런 군인. 그 주방위군을 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들이 참 친근하게 느낄 만한 모든 요소를 다 갖고 있는데 그렇죠. 정치 경력은 사실 전혀 화려한 게 없습니다. 이제 버락 오바마가 신데렐라였다고 하더라도 연방 상원의원 경력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없어요, 그게. 결국은 정치적인 경력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살아온 행보가 미국인들한테 어떤 느낌을 주고 있느냐. 지금은 그게 제 관건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월제 고향인 네브라스카와 그 나중에 이제 정치적 고향인데 미네소타가 그러니까 위치상으로는 중부, 중동부 여기 언저리에 있지만 미국인들이 전통적으로 미드웨스트, 네. 중서부라고 부르던 곳이에요. 미국의 형성을 보여주는 그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 거예요. 이 월지의 위어드가 트럼프의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 마가를 누를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그래서 그 프레임 싸움이 전쟁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였어요, 교수님? 이 팀 월드주의사 지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때 그 엘고 후보하고 민주당의 엘고 후보하고 그 공화당의 조지 부시 네. 후보가 이렇게 격돌을 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스펙은 엘고가 훨씬 더 뛰어났거든요. 그렇죠. 그 조지 부시는 엘고에 비해서 뭐 바보 소리 들을 정도로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그 평가가 있었는데 결국 조지 부시가 승리를 했죠. 네, 근데 어렵게. 그 이유가 그 미국 평균적인 미국인이 볼 때 엘고를 보면 우리말로 하면 깍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뭔가, 엘리트스러운. 정이 안 가는 스타일인데 네. 그 조지 부시는 퇴근길에 동네 술집 가가지고 맥주 한 잔 같이 마시고 싶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로 작동을 해서 네. 결국은 이제 조지 부시가 이겼는데 월즈가 그 동네 할아버지 네. 아저씨 같은 느낌이고 그런 그 의미에서 상당히 그 강력한 보완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얼마 전 방글라데시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대해서 전달해 드렸었는데요. 셰이크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가 격화하는 시위에 사임하고 해외로 도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거 진짜 네. 너무 좀 약간 제 가슴 아픈 거 뭐냐면 2012년에 갔을 때는 모하메드 유누스는 그때 이제 셰이크 하시나를 무너뜨리려고 갑자기 이렇게 야권에서 좀 약간 희망이 건 사람을 나왔다가 갑자기 정부 측에서 이 사람이 잘못된 것들을 했는다 하면서 겁을 줘가지고 이분이 나 정치 안 할래 니네들 하세요 이렇게 됐거든요. 포기하게 만들었어요. 네. 그 당시에. 이거는 운명이에요. 운명이군요. 네, 12년 만에. 네. 네, 어떤 상황인가요, 구정은 기자님? 셰이크 하시나 총리가 5일 이제 사임 발표하고 그 시위대가 이제 그 다카에 있는 총리 관저로 막 몰려드니까 군용 헬기를 타고서 인도로 도주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직 할당제 문제. 근데 그 시위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이게 이 억압적인 그다음에 하시나의 독재 이런 것들에 대한 구호가 점점 더 거리를 휩쓸다가 300명 이상이란 얘기도 있고 네. 숫자는 아직 정확하진 않은데 사망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비극이 일어난 거죠. 수십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이제 뭐 깃발 흔들고 또 총리 관저 부수고 약탈도 좀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방글라데시의 군부가 원래가 항상 중립적인 입장, 그래서 방글라데시 정치에 논란이 많았어도 하시나 정권이 군대를 동원해서 시위 진압에 쓴 거, 이게 결정적으로 악수였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전직 군 장성들이 일제히 안 된다. 또 일부는 시위대를 지지하는 이런 상황으로 갔거든요. 그 법적인 그 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하메드 샤하부딘 대통령의 군부하고 그다음에 대학생 시위 지도부, 이제 야당 인사들 하시나 정부가 정부에 체포했던 사람들을 일단 풀어주고 그들을 다 모아서 일종의 긴급 연석회를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무하마드 유누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마이크로 크레딧, 네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은행가 이걸로 유명했었죠. 그래서 과도 정부 수장으로 결정했는데 유누스 자체가 나이가 워낙 많습니다.
했습니다. 84살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어느 정도나 할진 모르겠는데 일단 이제 총선 준비하고 이제 그 정부 수립 과정을 맡게 되겠죠. 그런데 초대 총리 딸이자 하시나의 정적인 헬리드 지아, 그 사람도 총리를 지낸 여성인데 사실 둘은 누가 뭐 더 낫다 나쁘다가 아니라 비슷한 성향인데 그냥 정적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할리드 지아도 그래서 석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근데 거기도 고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 조금 새 인물이 나올지 지금 진짜 갈림길인 것 같아요. 네. 네, 한때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받던 정치인의 몰락, 방글라데시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